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6월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테슬라 투자자에게 있어서 약속의 달이에요. 그 새로운 성장에 대한 서막을 알려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지난 7년 동안 기업의 가치가 무려 2000%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6월 달에 나올 이벤트들을 보면 테슬라의 성장은 다시 한번 2000%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월요일장은 6월의 시작을 알린 첫 영업일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도 0.67%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트럼프발 관세 정책 영향에서 계속해서 시장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하드 수치들 실제로 결과로 나온 매크로 지표들은 나쁘지 않죠?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엔비디아 실적이나 4월 PCE 지수 모두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의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2분기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제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PC 물가 지수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예측치를 만족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고 이전 대비로는 모두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헤드라인 PC 물가 지수와 같은 경우는 2.1%가 나오면서 2%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여러 번 얘기했던 물가 목표치가 2%대 초반이었어요. 자, 물론 연준이 주목하는 코어 PC 물가 지수, 즉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이 근원 물가 지수는 아직도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2%대 중반이긴 한데. 자, 어쨌든 2%대 초반에서 중반을 보인 그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1년 반이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4월달 이번 PC 물가 지수는 관세 영향을 받을 법도 했는데 그다지 관세 영향을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유가는 60불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은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트럼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5월달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 V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긍정적인 무역 협상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간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기도 했었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실무진과 중국의 실무진이 무역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미국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놀랍지 않게도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라고 뭔가 또 경고성 멘트를 날렸어요. 자, 이러자 중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 측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싸움이 격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 오늘장 이렇게 말아 올렸죠. CNBC 속보가 나왔는데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자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여전히 지금 미국 증시는 트럼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 막판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죠. 역시 반도체 부분에서 큰 반등이 나왔어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귀 광물 히토류라고 하죠. 히토류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AI와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역시나 반도체주에게는 가장 강력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6월달 주요 증시 캘린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6월달에도 FOMC 회의가 있어요. 금주는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요. 중요한 매크로 사항들은 그때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트라운TV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지 않았으면 꼭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6월달이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로 예상이 되었었어요. 자, 하지만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 특히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낮게 나오고 있죠.
아무튼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미 연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매크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현재는 9월까지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9월에 금리 인하에 돌입한다라고 하면 연내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저하고의 증시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5월 달에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지금 19,200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만선이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고점에 다다르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초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 V자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톱니가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이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는 분인데, 자, 이런 분이 이렇게 V자 반등해서 이미 좀 올라와 있는데 계속해서 반등이 지속돼서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장의 최대 하두는 AI이고 AI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트럼프 정부발 이 관세 정책이 일단락이 되고 나면 충분히 다시 한번 AI 모멘텀이 오면서 톱니의 얘기처럼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AI 주도주가 엔비디아였다라고 하면은, 자, 올해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겠죠.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 하락한 342.69불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말간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 관련 퍼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곧 있으면 6월달 이제 새로운 약속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강력한 건 6월 12일에 로보택시가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로보택시 출시 전에 공매도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7개월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선일이긴 합니다만 7개월 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는 정말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열일을 했었어요. 그러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이 대선 기간 동안 일론이 마약을 했다라는 뉴스를 뉴욕타임즈가 내보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좀 지저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와서 7개월 전 뉴스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러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The New York Times is pure propaganda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프로파간다라는 거는 선전이라는 뜻이죠. 피오 프로파간다를 직역하면 순수한 선전인데요. 뉴욕타임즈가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세계 최고의 AI 기업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 정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뉴욕타임즈는 아무래도 친민주당 계열의 미디어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굉장히 인연이 많은 걸로도 소문이 나 있는데요. 지난 2018년경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의 부적절한 연관성을 주장을 하면서 퓰리처상까지 받았어요. 최고 언론인에게 주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조롱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역시나 이때나 지금이나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곧 있으면 이 러시아와 관련된 트럼프와 관련된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뉴욕타임즈는 퓰리처상을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거짓 주장이고 여론 조작 시도였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자신은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 산업도 함께 펼치고 있는데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CEO는 반년에 한 번씩 약물 검사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당연히 CEO 지위가 박탈이 되겠죠. CEO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뉴욕타임즈의 말처럼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도 좀 주가가 좀 약했는데요. 자, 하지만 주가가 약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6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6월 달에는 정말 강력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로보택시 사업 모델 Y를 통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10여 대에서 20여 대로 지금 시작할 예정에 있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번 달 말부터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신규 모델 Y가 고객의 집까지 무인 배송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미디어를 타고 방송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중국에도 FSD 신규 버전이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하드웨어 3.0 구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자에게도 FSD가 이제 보급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테슬라의 FSD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뭔가 FSD가 보급되는 길이 열릴 수 있겠죠. 올해 연말이 되면 시도를 하지 않을까, 테슬라 코리아에서 시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겠고요. 로보택시 론칭과 함께 가장 기대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바로 저렴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델 2, 모델 Q로 일컬어졌는데 해치백 스타일로서 모델 Y보다 약간 더 작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정보는 테슬라에서 알려줄 것 같은데요. 자, 역시나 가장 기대되어지는 건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에 맞춰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한 잔의 사진이 공개가 되었어요. 테슬라 AI팀에서 공개한 티저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The Future is Autonomou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와 관련된 것은 이 로보택시 출시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오토노머스는 역시나 로보택시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 AI 팀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 중국의 FSD 출시라든지 사이버트럭용 FSD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한 로드맵을 그려주면서 알려줘 왔기 때문에 이번 이 티저 이미지는 6월 달에 확실히 로보택시가 공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인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자, 테슬라 AI팀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공개하자 일론 머스크는 뭔가 감상에 젖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테슬라 AI팀의 시작은 오토파일럿 팀이었어요. 이 오토파일럿 팀을 2015년 11월 달에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바로 9년 전이 되겠는데 9년 전에 처음으로 뽑았던 사람이 지금 테슬라 AI팀의 수장이죠. 부사장인 애숍이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옵티머스를 이끌고 있는 밀란 코박도 굉장히 일찍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현재 테슬라 AI 기술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벌써 9년이나 되었네요. 자, 이런 감상에 젖은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건 자, 이제 끝물이라는 거죠.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여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즉 6월달은 로보택시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가 뭔가 공매도와 연결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론 조작과 퍼드를 퍼뜨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AI팀으로 AI 회사로 거듭난 엔비디아 CEO 젠슨 앙은 이 로보택시 사업이 차세대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 역시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와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와도 강력한 협업을 하고 있죠.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반하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겠죠. 이는 현재 삼성과도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핸드폰 시장에 있어서 삼성은 애플에 이어 2인자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애플에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칩 시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통해서 로보택시 시장에 애플이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로보택시 시장에 삼성이라든지 모바일 시장에 안드로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로보택시 출시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미국 특허 상표청, 바로 USPTO가 되겠는데 자, 이 기관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표 등록을 거절했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로보택시란 이름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절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상표 신청을 했는데 상표의 이름은 테슬라 로보택시였어요. 로보택시 앞에 테슬라를 붙이면 이제 일반적이지 않죠?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승인이 되면 6월 12일에 나올 로보택시의 상표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되겠네요. 테슬라는 미국에서만 로보택시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 FSD를 출시를 했고 호주라든지 유럽에도 지금 FSD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도에까지 로보택시를 출시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드라이버를 채용을 하기로 했어요. 올해 곧 있으면 이제 인도에 테슬라가 판매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자, 이 한술 더 떠서 바로 정말 빠르게 인도의 FSD까지 보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델리와 뭄바이에서 FSD 기능을 테스트할 운전자들을 모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인도 시장에 진출도 하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테스트 드라이버까지 채용한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그 행보가 빠른 것 같고요.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청신호를 알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도는 중국보다 인구도 더 많고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번 V자 상승도 마쳤던 톱니입니다.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고요. 테슬라도 크게 지금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테슬라의 고평가된 이 PER 수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EPS 상승과 함께 주가의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 앞으로에 있을 이벤트에서 소문에서 뉴스에 팔자라는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좋은 주식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트란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